그래서 최근에 약간 좀 달라진 이 꼬마 빌딩 시장에서의 변화들이 있다. 뭐 이런 이전이라고 게 있을까요? 표현하시는 게 어느 시점인지. 코로나 이전. 아, 코로나 코로나 이전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로 제가 나눠야 되냐면은 네. 2014년 7월달 전과 후로 나눌게요. 2014년도. 예, 2014년 7월달이라고 딱 5월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2014년 7월달 이전은 임대업자들만의 시장이었어요. 건물 시장은. 그러니까 작은 거든 큰 거든 뭐 주변에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뭐 부모님이 임대업을 하시는 그 집의 자녀분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가 건물주거나 어쨌든 그 건물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건물을 사러 오셨거든요. 네. 근데 2014년 7월 달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네. 아파트 DTI를 70%까지 풀어줘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네. 전세를 살지 말고 돈을 빌려줄 테니까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그죠? 나왔던 때가 바로 그때. 예, 요즘 14년 7월달. 근데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은 2008년 10월달 리먼 터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강남 부패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네.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아무도 아파트 사지 않으니 전세 가격만 계속 올라가가지고 거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뭐 한 10%밖에 차이 안 난다. 뭐 이런 거, 뭐 하우스푸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네. 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전세 값을 잡기 위해서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빚을 좀 많이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빚내서 집을 샀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집을 판 사람이 있잖아요. 판 그렇죠, 사람. 그렇죠, 그렇죠. 아파트 판 매도자.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매도 대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다른 또 걸- 아파트에 투자할까요? 안 하죠. 왜? 지긋지긋하거든요.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6년간 묶여 있었잖아요. 팔고 싶어도 아무도 안 사주니까 팔지도 못하고. 지긋지긋하겠죠. 네. 그래서 7월 달에 풀어줬는데 바로 안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 눈치 보잖아요. 네. 8월 달, 9월 달 지나면서 진짜 실거주 하실 분들이 샀겠죠. 전세 이만큼 주고 살 바에 차라리 그냥 이자 내더라도 빚내서 사자. 네. 그래서 8, 9, 10월 달에 한두 명이 거래가 되다 보니 잔금을 2달 후에 치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분들은 2014년 12월 달, 15년 1월 달에 잔금을 받죠. 네. 그 돈 가지고 어디 투자할까? 그때 나온 단어가 꼬마 빌딩이에요. 아파트 하나 정도의 가격으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근데 이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차주 대출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가 받는 월급에서 이자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TI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물은 보세요. 내가 월급을 받은 거에서 이자 내는 게 아니야. 건물 샀는데 월세가 있죠. 그렇죠. 월세 받아서 이자 내요. 그러면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 받은 사람이 이자 상환 능력이 높겠습니까? 건물을 살 때 대출 받은 사람이 이자 상환 능력이 높겠습니까? 건물 당연하죠. 내 월급은 그대로 남아있어. 월세에서 이자 나가잖아. 그것도 남아. 네.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건물을 대출을 더 해줘도 되겠죠. 그죠? 그때 90%까지 대출해줍니다. 건물 가격에. 예. 그러니까 그게 흔히 말하는 감정 가격입니까 아니면 매매 가격입니까? 물론 감정가가 받쳐줘야 되죠. 감정가하고 매매가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면은 90%까지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정가하고 매매가가 거의 이제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한 5% 정도 차이 나거나 감정가하고 매매가 차이가 많이 나도 한 뭐 70% 80% 어쨌든 아파트 대출 DTI 70%보다는 많이 해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아파트 투자에서 빌딩 투자로 조금 바뀌어가는 거죠. 네. 근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큰 건물을 못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면에 작은 건물, 뭐 그때 당시 매매가 따지면 한 10억 아니면 20억짜리, 뭐 이런 것들을 15년, 16년에 사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중개하는 중개인들이 빌딩이 작은데도 많이 거래가 되네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꼬마 빌딩이다 작으니까. 그때 꼬마 빌딩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조어로 생긴 거죠.
혹시 대표님 만드신 단어 아닙니까? 아니요. 저 만들고 싶었는데 저보다 누가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저한테는 뭐 권리가 없다는 얘기는 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꼬마 배팅 하다 보니 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넘어온 거죠. 그러다가 네.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또 뭐 아파트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또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꼬마 배팅 시장을 투자하다가 다시 또 아파트 넘어가는 거죠. 아, 또. 예, 그래서 아파트의 이제 상위, 이게 저 강남이라든가 좀 고급 아파트 있죠. 좀 네. 약간 고가 아파트와 음. 빌딩의 아랫동네인 꼬마 빌딩 시장하고 약간 이렇게 겹치는 거죠. 약간 대체 관계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왔다 갔다. 그러다가 2019년 아파트 이제 저 대출을 좀 규제하고 2020년부터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이제 15억 이상 안 해주니까 그렇죠. 그 매수자가 건물은 대출해주네. 그럼 건물을 사야지 대출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20년에 건물로 다시 넘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주저했어요. 왜? 착한 임대인 아, 이러면서 월세를 깎아주자라는 운동을 20년 3월달 4월달 했잖아요. 네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다니면은 임차인이 영업을 못 할 거니까 임대료를 안 내면은 연체가 발생이 되고 그것 때문에 건물주도 건물을 싸게 팔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20년에 3, 4월 달에 기다립니다. 이렇게 매수자들이 기다리면 떨어지겠지. 그런데 금리를 낮춰준 거죠. 기준금리를. 그렇죠. 예. 과감하게 0.5%를 후쳐버리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0.25로 또 떨어뜨려요. 그렇죠. 네. 그 20년 3, 4월 달에 0.75가 떨어졌죠. 그렇죠. 네. 그러면 20년 1월 달에 대출을 받을 때 3% 받던 분이 5월 달에 대출을 2.3에 받아요. 2% 초반 정도까지.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20년 4월 말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4월 말에 확진자가 주니까 사람들이 관망하다가 확진자가 주는데 그러면은 다시 건물이 괜찮겠네? 대출을 해주네? 그러니까 금리가 이만큼 또 떨어졌어? 금리가 2.3%밖에 안 해요? 대박. 그리고 사기 시작하는 거죠. 막 잡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 다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두 명이 잡기 시작해. 그럼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누가 사버렸대. 그럼 그 얘기 들은 매수자는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거 나 이러면 또 놓치겠다. 급해지지. 급해지죠. 그러니까 5월 달에 막 사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2차 유행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됐는데도 그 2차 유행은 이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눈이 뒤집혔잖아. 뒤집혔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거래가 많이 되면서 쭉쭉쭉 올라가서 제가 지금 16년간 중개 피팅만 전문 중개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건수로 가장 많이 팔린 달이 20년 7월 달입니다. 몇 개 혹시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주 용도가 근생인 건물이 305개인가 팔렸어요. 원래 평소에는 얼마 팔리는 시장이죠, 그 시장이? 보통 한 200개? 한참 안 좋을 때는 한 170개? 170개가 아마 17년 18년 해가지고 아파트 다시 넘어갔을 때 그때가 한 170, 180개 정도가 이제 팔린 건데 그러니까 평균 한 200개 정도 거래되는 시장이 300개 넘게 거래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주식시장하고도 좀 비슷하거든요.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시세가 올라갈 때가 진짜 강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꼬마 빌딩 시장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그럼 그 얘기는 가격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많이 올랐죠. 지금 꼬마 빌딩 가격이 얼마 정도 지금 되게 많이 비싸졌을 것 같은데. 14년 7월달 전이면은 지금 21년도 이제 3월달이니까 그러면 거의 한 7년 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많이 오른 데는 3배 더 올랐죠. 3배? 그럼 그 당시에는 한 아까 10억? 20억 정도? 보세요. 이게 2006년도 12월달에 가로수길에 있는 주택이 단독 주택이 평당 4천이 안 되는 금액에 팔렸어요. 대지가 200평인 단독 주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에 지금은 건물이 이제 그 주택 건물과 건물이 지어졌죠. 그 건물 옆에
마지막으로 팔린 게 18년도에 하나 팔린 게 있어요. 예. 그거 이제 연예인 누가 샀어요. 네. 2억 평당? 평당 네, 평당 2억 4천인가 5억 5천에 샀어요. 그 평당 4천이 2억 평당 2억 4천이면 6배가 6배가 6배 올랐죠. 6년 만에 7년 만에 아니죠. 2006년에서 2018년이니까 12년 만에. 예. 아, 그러니까 이 지역의 편차가 상당히 있고 그렇지만. 어디를 기준으로 보냐면 틀린데 2014년 7월 이전하고 만약에 신사동이다. 예. 그러면 한 3배 정도 올랐고요. 7월달 이전에 연남동은 평당 2천만 원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한 1억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8천? 8천에서 9억 정도, 8천에서 9천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한 4배 정도 오른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들어보니까 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보다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당히 더 상승률이 더 높네요. 빌딩이요? 네, 빌딩. 아니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많이 오른 지역을 말씀드린 건데, 네, 네. 가격 상승률은 빌딩보다 아파트가 더 높아요. 더 많아요. 상승률은. 그렇죠.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파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큰 시장에 있는 게 더 거래 건수가 많다 보니까 가격의 오름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금액대 자체가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쉽게 생각하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24평짜리 아파트하고 같은 단지에 50평짜리 아파트하고 어느 이제 평형대가 더 많이 오를까요? 24평이 더 많이 오르잖아요. 아, 그렇지. 가격 상승률로. 상승률만. 근데 이제 아파트보다 건물은 당연히 덩어리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꼬마 빌딩이라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상승 폭은 아파트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4년 동안 아파트가 한 2배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건물이 한 2배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대표님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좀 꼬마 빌딩을 어떻게 하면 좀 사서 우리가 또 우도 건물주가 될까 이건데 말씀 듣기로는 너무 비싸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꼬마 빌딩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나요? 있죠. 아, 있어요 지금도? 예. 아파트 투자만 하셨던 분들이 태반인데, 네. 건물 투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이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 전체 숫자 중에서 진짜 미비한 분들이 빌딩 시장으로 넘어왔는데도 빌딩 시장은 지금 이렇게 막 정신 못 차리잖아요. 갈수록 더 오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잖아요. 아파트를 계속 규제하니까 뭐 네. 종부세, 작년에 냈던 종부세보다 올해 내 종부세 계산해보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갈수록 세금 부담 때문에 세금을 피해서, 그냥 빌딩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얘가 더 싫은 거야, 아파트가. 아파트가 더 싫고 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세금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너무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난 다음에 퇴직 보험이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지만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그만 건물 사가지고 월세나 받아볼까라는 분들도 많이 이제 생기시는 것 같고, 또 이 건물을 이용해서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사전 증여를 하시는 분도 꽤 많고요. 건물 살 때 나 혼자 안 사요. 네. 자녀분들 같이 사는 거죠. 네. 그러면 자녀분들한테 야, 나 아빠가 너희들 건물 사줬다? 근데 다 안 줘요. 지분을 한 20%, 30% 넣어주는 거죠. 그럼 팔 수도 없어, 아들이. 그러네. 못 팔아. 근데 뭐 부모님 돌아가시기까지 효도를 하죠. 그거 나머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괜찮네. 되게 괜찮네. 아니, 명절 때 오지 말라 그래도 아니야, 아버지. 뭐 애들이 보고 싶어,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러고 막 집에 막 찾아온대요. 막 귀찮아 죽겠대요.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막 그렇대요. 제 고객분들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건물이 효자와 효녀를 만드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꼬마 빌딩 투자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는 걸 알았고,